깐깐해서 남주자 깐깐남 인 뉴욕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관세가 본격화됐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전 세계에서 멈춰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 하나가 있습니다. 지난번 편에서 마지막에 예고를 드렸듯이 미국 물가에 대해서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또 뒤를 따져보면 한국에서 그냥 이렇게 스쳐가는 뉴스를 보실 때와 또 다른 상황, 또 다른 얘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거 다 들어보시면 정리가 되실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먼저 현재 미국 상황을 말씀을 드리자면 뭐 소비자들이 그렇게 긴장을 하진 않아요. 물가가 막 오를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사재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4월에는 있었어요.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발표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세게 질렀단 말이에요. 뭐 중국 67%, 한국한테는 50% 막 이런 식으로 듣기에는 어마어마한 관세를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때는 많이 놀랬어요,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마트로 달려가서 물건들을 사재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뉴스에서도 전해드렸었는데 코스트코예요. 휴지가 이렇게 앞에 쌓여 있었는데 3시간 뒤에 한 절반으로 줄어들고 6시간 뒤에는 봄이 나버렸습니다. 사람들이 휴지를 막 다 들고 가요. 여기서 이제 궁금한 점 하나. 왜 미국 사람들은 저 휴지를 사재기를 하는 거지? 휴지로 국 끓여 먹을 것도 아니고. 이게 미국 사람들이 그동안 풍족하게 살았다, 부족함 없이 살았다는 걸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뭐 무슨 사태가 벌어져서 이제 급하게 어디 마트를 가면 사야 될 게 머릿속에 딱딱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라면, 쌀, 물, 부탄가스 막 이런 게 딱 우리는 리스트가 돼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마트에 왜 물건이 부족해?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사면 못 샀지.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코로나 때 처음 그런 일이 터진 거잖아요. 물건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마트에 딱 갔는데 뭔가를 사야 될 것 같은데 뭘 사야 되지? 라고 생각하다가 내가 매일 쓰는데 많이 쓰는 게 뭐냐 라고 생각을 하다가 여기까지 미친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휴지를 사니까 아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다. 뭐 사야 될 생필품 다 놔두고 휴지를 집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만큼 미국 사람들이 풍족하게 살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뭐 지금은 휴지도 가면 넘쳐납니다. 전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 4월에 관세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8월이 돼서 넉 달이 지났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관세가 이미 많이 붙었는데 어떻게 물가가 안 오를 수 있지? 다 방법이 있습니다. 이 건이 바로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아마존, 미국에서 중저가 물건들을 서민들에게 직접 파는 최대 전자상거래 회사죠. 근데 이 회사가 그런 물건들을 팔다 보니까 이제 관세가 붙으니까 이게 가격을 올려야 될 상황이 온 거예요. 고민을 한 거죠. 그러다가 어떤 생각을 해냈느냐? 이게 원래 가격입니다. 이 제품의 원래 가격이에요. 근데 밑에 이걸 적는 거죠. 관세가 붙어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게 생겼어요, 여러분. 분리해서 적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잘못은 아니고요. 저희는 최대한 싸게 드리려고 했는데 관세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최종 가격이 25%가 올랐습니다. 이걸 이제 동시에 적으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도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보도가 나가는 날 백악관에서 아마존을 한마디로 짓밟아 놓습니다. This is a hostile and political act by Amazon. Why didn't Amazon do this when Biden administration hiked inflation to the highest level in 40 years? 근데 이런 브리핑에서 끝난 게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제프 베이조스 CEO한테 전화를 합니다. 여보세요? 무슨 대화를 했는지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입을 딱 다물고 있기 때문에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은 곱게 얘기했을 리가 없죠. 본인이 가장 힘써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어깃장을 놓는 거니까 험한 말이 나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날 바로 아마존이 이건 없는 일이다, 안 하겠다 이러고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뭐 1위 기업이 저러고 있는데 다른 이제 유통업체들이야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점,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날 잠을 자다가 눈을 번쩍 떠서 관세라는 걸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해서 시작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관세라는 말을 입에 올리기 시작한 게 40년 전이에요. 1987년에 CNN의 레리킹 라이브라는 프로그램에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땡 하자마자 관세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I was tired, and I think a lot of people are tired of watching other countries ripping off the United States. This is a great country. They laugh at us. Behind our backs, they laugh at us because of our own stupidity and the leaders. Billions and billions of dollars are being spent on getting oil for Japan, and they're not paying anything for it. 뭐 지금하고 거의 멘트가 다르지가 않죠. 얼굴만 젊어졌다 뿐이지 멘트는 똑같습니다. 저 얘기를 40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관세를 40년째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관세를 부과했을 때 그 다음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이걸 모르고 있다? 말이 안 되죠. 당연히 알고 있죠. 관세를 부과하면 물가가 오른다. 트럼프 대통령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게 뭐 여러 번 최근에도 드러났는데, 예를 들자면 이 MBC 방송에 미트 프레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정치 대담 프로그램이고 대통령들이 수시로 나와요. 원래 뭐 MBC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 싫어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무시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2번
출연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앵커가 그 부분을 계속 공격을 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특히 당선 직후에 작년 12월에 이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 앵커가 자, 관세를 물리면 물가가 오를 거고 그러면 미국 국민들 부담이 늘어날 건데 그렇게 안 된다고 당신이 장담할 수 있느냐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물었는데 이때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을 한번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Economists of all stripes say that ultimately consumers pay the price of tariffs. I don't believe Can that. you guarantee American families won't pay more? I can't guarantee anything. I can't guarantee tomorrow. 트럼프 대통령의 이 눈동자가 흔들리는 모습은 참 희귀한 모습인데 그런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난 장담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가가 오를 거라는 거를 본인도 알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알면서 왜 저러느냐,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후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관세를 부과하고 5월에 다시 이 프로그램에 나오는데 취임 이후라서 그런가 조금 더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듣고 오시죠. But you said some dolls are going to cost more. Isn't that an acknowledgement that some prices will go up? I don't think a beautiful baby girl that's 11 years old needs to have 30 dolls. I think they can have 3 dolls or 4 dolls. They don't need to have 250 pencils. They can have 5. But you're basically saying there could be some supply shortages Basically because saying of we the don't have to tariff. waste money on a trade deficit with China for things we don't need, for junk that we don't need.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 한 말이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속내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크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수입하는 물건들이 자기가 볼 때는 정크라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소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이런 거죠. 이게 지금 미국이다. 그냥 입에 좋다고 맛있다고 그냥 이런 정크푸드들, 피자라든가 과자라든가 그다음에 액상과당 들어간 탄산음료 이런 걸 막 벌컥벌컥 먹으면서 아 좋다 편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몸이 불어나고 당뇨 걸리고 뭐 고혈압 걸리고 온갖 안 좋은 병은 지금 다 걸려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끊지를 못한다. 인형 30개 가질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건 과소비고 그걸 이제 줄여나가려면 관세를 내서 물가가 올라갈 건데 물가가 오르는 건 치료 과정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과정. 세게 말하면 물가가 올라서 이걸 이제 덜 먹게 되는 거죠. 강제로. 그런 과정을 겪는 것이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다. 체질 개선의 과정이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또 다른 버전이 있어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상당히 점잖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소리는 못해요. 자기가 이 말은 거짓말 같은데 하는 말은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애둘러서 표현하고 돌려 표현하고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이 사람을 이제 미국 뉴욕의 경제 전문가들이 초청을 해서 부른 거예요. 이 자리에서 상당히 의미심장한 발언을 해요. Access to cheap goods is not the essence of the American dream. The American dream is rooted in the concept that any citizen can achieve prosperity, upward mobility, and economic security. For too long, the designers of multilateral trade deals have lost sight of this. 네, 베선트 장관의 얘기는 지금까지 중국 같은 데서 물건 싸게 떼다가 싼 값에 사람들에게 물건 던지는 그런 무역을 해왔는데 이거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미국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최저가로 무역을 해서 물건을 갖다 주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말은 하진 않았지만 물건 값이 오를 거다. 올라야 한다. 그게 정상화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미국 제품을 더 쓰게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건강해진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제 트럼프 정부의 기본적인 생각, 물가는 오른다. 오르는데 나쁘지 않다. 나쁜 일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이제 이해를 하셨겠죠. 그럼 관세가 올라도 물가는 안 오르고 뭐 다른 나라가 내는 거다. 이런 얘기를 왜 했냐? 환자예요. 중환자예요.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의사인데 미국이라는 환자한테 가서 미국 시민들한테 자 이제 수술을 할 건데요. 여기가 이렇게 안 좋아서 여기를 째고 여기를 드러내고 막 회복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수술도 길고 힘드실 건데 그러면 하겠냐고요. 안 할 거 아닙니까? 싫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술도 간단하고 금방 끝나고 나시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뭐 이렇게 설명하고 웃으면서 설명하고 수술실에 일단 집어넣으면 그때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관세 얘기를 물어볼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이런 중간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넘겨버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어디로 넘어가냐면 미국은 부자가 될 거고 여러분들도 부자가 될 겁니다. 나중에 수술 다 하고 나서 회복한 뒤엔 나한테 고마워할걸? 니들이 이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Are you saying that your tariffs will cause some prices to go up? No, I think the tariffs are going to be great for us because it's going to make us rich. 자,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건 그럼 이제 물가가 오른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내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했을 리가 또 없죠. 이런 데 대해서는 두 가지 대책이 있습니다. 크게. 첫 번째는 뭐냐?
이 관세가 지금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부과가 되는데 단번에 소비자에게 그대로 몰아닥치도록만 안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타이타닉 같이 배 앞에 이렇게 갑자기 큰 비가가 나타나면 이제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20% 되는 관세가 이렇게 갑자기 뻑 하고 나오면 사람들이 흥분을 하겠죠. 현재 지금 추산으로는 한 번에 그렇게 충격이 오면 올해만 물가가 1.8% 오를 걸로 예상이 된다. 그런데 지금 올해 물가 지수가 벌써 2% 중반이기 때문에 이 정도 올라간다 그러면 4%가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어떤 정부도 4% 넘어가는 물가를 견딜 정부는 없습니다. 막아야겠죠. 네, 막는 방법은 아까 보여드린 게 있죠. 꾹꾹 눌러서 펼치면 됩니다. 12개월 할부, 24개월 할부 이런 식으로 뭐 9월, 10월, 11월, 12월 그냥 띄엄띄엄 올리면 됩니다. 한 번에만 안 닥치면 돼요. 근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히 윽박만 지르면서 할 거냐? 이미 조치를 취해둔 게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에 최측근이었던 이 일론 머스크하고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막 거의 욕만 안 했다 뿐이지 온갖 악담을 퍼부으면서 서로 이제 대형 충돌을 했는데 그 계기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까 모르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감세 법안을 미니까 일론 머스크처럼 재정을 좀 튼튼하게 한다더니 뭐 하는 짓이냐라고 했던 사람들은 화가 나는 거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법안을 관세 부과 전에 강하게 밀어붙였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감세 법안의 주요 혜택을 받은 게 바로 기업들이거든요. 법인세를 21%에서 15%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추산을 보면 S&P 500, 그러니까 500대 기업에 속한 한 3분의 2쯤 되는 기업을 분석을 해봤더니 올해 하반기에 7월에 통과됐으니까 하반기에 세금 깎이는 게 1,480억 달러예요. 근데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걷어들인 관세가 1,520억 달러예요. 거의 비슷하죠. 물론 법인세를 깎아준 돈과 관세를 내는 회사가 일치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돈을 이제 기업들에게 안겨줬기 때문에 아마존만 해도 얼마가 세금이 절약이 됐냐면 우리 돈으로 21조 원의 세금을 올해 돌려받게 됐어요. 아까처럼 입이 쭉 나왔다가 트럼프가 와서 야, 형 믿어 임마. 형 알잖아 임마. 그 좀 1년 반 정도만 좀 견뎌봐. 그러면서 주머니에다 이렇게 현금을 21조 원을 쿡 찔러주니까 아마존 입장에서는 화가 나다가도 그럴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냥 이미 돈을 뿌려놨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분간 견딜 유인이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근과 채찍을 도전한다면 12개월, 24개월, 36개월 할부로 이걸 쭉 늘릴 수가 있죠. 이런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목욕을 하고 있는데 시원한 물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갑자기 뜨거운 물을 양동이로 들이부으면 아 뜨거워 할 텐데 그게 아니라 1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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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면 어느 순간 미적지근해지고 어느 순간 뜨거워져도 소비자는 모를 수 있습니다. 적응을 해나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대한 길게 내 임기 중에 1년, 2년 이렇게 길게 관세 효과를 흩뿌려 놓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가 좀 또 재밌는 부분인데 물가 통계의 일종의 허점이라면 허점을 좀 이용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관세가 올라서 물가에 한번 이게 반영이 되잖아요. 한번 반영되면 끝입니다. 무슨 얘기냐? 물가 통계를 뽑을 때는 작년 대비로 하는 거잖아요. 한번 올해 관세를 물리면 내년 하반기가 지나고 나면 이 물가 지표가 안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관세 효과는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내다보고 어쨌거나 내년 중간 선거까지 최대한 길게 이 관세 효과를 늘어뜨리고 그게 시간이 지나서 통계에서 사라지기만을 기다린다라는 전략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이에 관세 수입은 한 달에 몇백억 달러씩 주머니에 착착착 쌓이고 부담을 느낀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럼 저는 미국으로 공장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기업들이 이미 미국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는 멕시코나 캐나다에 있는 라인을 좀 접고 미국으로 가져올 계획을 세우고 있기도 하고 뭔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위기만 잘 관리하면 역사에 남을 성군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인 거죠. 모든 일인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특히 경제는 생각한 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가장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경제입니다. 여러 가지 변수와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남아 있어요. 가장 문제는 뭐냐? 7년 사이에 물가가 50%가 올랐어요. 이게 뭐 매년 2%, 3% 이렇게 하고 지나가니까 그냥 2%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단매를 계속 맞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물가적으로는 골병이 든 상태예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미국이 이렇게 턱에 한 대 맞고 비틀비틀 거리게 되면 우리는 안전하겠냐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응원해야 될 것인가 저주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복잡한 순간입니다.